비행기가 예약이 안 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한국 여권만 된다는 말인가요? 여기 외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한 여자가 안내데스크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직원은 비행기표 예약 자체가 안 된다고만 하니 그녀는 눈물을 보이고 마는데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 좌절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새로운 시작점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죠.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링이라고 해요. 현재는 아빠와 한국에서 살고 있죠. 저는 오랜 시간 중국에서 살았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가족은 베이징의 크고 멋진 저택에서 살았죠.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중국에서 누룽지를 만들어 한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셨어요. 그때는 중국에서 무료로 공장을 열어주고 여러 가지 세금 혜택도 많이 준다고 한국에 있는 기업을 중국으로 유치하던 시절이었대요. 그리고 아빠의 사업이 잘 돼서 우리는 정말 호화롭게 살았답니다. 중국인인 엄마는 늘 메이링, 넌 두 나라의 좋은 점만 쏙쏙 빼닮았구나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12살 생일 파티 때였어요. 친구들이랑 노래도 부르고 케이크도 자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빠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전화를 받고 나가셨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게 우리 가족의 행복한 날들의 끝이 될 줄은요. 그날 밤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아빠의 사업 파트너였던 중국 관료가 아빠를 배신했대요.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바지 사장을 중국 사람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아빠의 뒤통수를 친 거였죠. 하루아침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게 사라졌죠. 전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다 좋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냐고요. 아빠는 계속 전화를 받으셨는데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화가 나 보였어요. 빚을 갚으라고요? 당신들이 나를 속였잖아. 라고 소리치시는 걸 들었죠. 저는 겁이 나서 이불 속에 숨어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아빠가 가방을 싸고 계셨어요. 메이링, 아빠가 잠깐 한국에 다녀와야 해. 곧 돌아올게. 라고 하셨죠. 근데 왠지 아빠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울면서 아빠 팔을 붙잡았어요. 가지 마세요, 아빠. 그때 아빠가 저를 꼭 안아주셨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빠가 떠나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쁜 가구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매일 밤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소리를 지르고 갔죠. 그리고 엄마가 제일 많이 변하셨어요. 전에는 항상 웃으시고 저를 안아주셨는데 이제는 매일 술을 마시고 울기만 하셨어요. 한 번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언제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그저 멍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실 뿐이었죠. 그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서 가슴이 아팠어요. 학교에 가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예전에는 저를 부러워하던 애들인데 이제는 수근거리기만 했거든요. 쟤네 집 망했대.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숨고 싶었어요. 쉬는 시간에 혼자 화장실에 숨어 울던 날도 많았죠. 집에 오면 더 힘들었어요. 엄마는 술에 취해 있고 집안은 점점 더 어수선해졌거든요. 가끔은 이웃 아줌마가 와서 음식을 갖다 주셨는데 그때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죠. 매일 밤 아빠가 돌아오시길 기도했어요. 아빠 어디 계세요?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잠들곤 했죠.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눈을 뜨면 다시 예전처럼 행복한 우리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겨우 12살인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죠.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메이링, 넌 강한 아이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정말 그렇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엄마가 울면서 말했어요. 메이링, 미안해, 다 엄마 잘못이야. 그 말에 전 더 슬펐어요. 엄마를 안아드리고 싶었지만 엄마에게서 나는 술 냄새 때문에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망가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재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인 새아빠는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새아빠의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처음엔 작은 일로 시작됐어요. 숙제를 늦게 했다고 밥을 안 주는 거였죠. 그때는 이게 훈육이구나 하고 참았어요. 근데 점점 심해졌어요. 한국 얘기만 꺼내도 화를 내셨고 가끔은 손찌검도 하셨죠. 넌 우리 집의 복을 빼앗아가는 존재야 라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전 그저 어린애였을 뿐인데 왜 그렇게 미워하셨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학교는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예전엔 저를 부러워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저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야, 거지. 이런 말들이 날아들었죠. 점심시간마다 혼자 화장실에 숨어 울었어요. 집에 가기는 싫고 학교에 있기는 더 싫고 그땐 정말 제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태권도를 알게 됐어요. 학교 앞에 작은 태권도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들어가 봤죠. 한국인 관장님이 제 사정을 듣고 무료로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뭔가 희망이 생긴 것 같았어요. 태권도를 배우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발차기를 할 때마다 제 안의 분노와 슬픔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새아빠에겐 비밀로 해야 했죠. 알면 또 화를 내실 테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엔 기뻤어요. 동생이 생기면 뭔가 달라질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저는 완전히 투명인간이 됐어요. 엄마의 관심은 온통 동생에게만 쏠렸고 새아빠는 더 심하게 저를 무시했어요. 이제 우리 진짜 아들이 태어났으니 넌 필요 없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밤마다 아빠를 그리워했어요. 아빠가 계셨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서요. 근데 동시에 아빠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저를 두고 가셨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학교에선 따돌림이 심해졌고 집에선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대했으니까요. 어느 날은 새아빠가 술에 취해 제게 손찌검을 하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배운 태권도로 맞섰어요. 새아빠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새아빠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은 줄었지만 대신 무시하는 게 심해졌어요. 어쩌면 그게 더 아팠을지도 모르겠어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시기를 어떻게 버텼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아마도 태권도가 제 유일한 탈출구였던 것 같아요. 발차기 연습을 할 때만큼은 모든 걸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란 희미한 희망도 있었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땐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매일 밤 내일은 좀 나아질까? 하고 생각했지만 늘 실망의 연속이었죠.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죠. 그 시절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어린 나이에 그런 일들을 겪었다는 게 너무 슬프고 화가 나요. 하지만 동시에 그 시간들이 저를 만들었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그 고통의 시간들이 밑거름이 됐으니까요. 16살이 되던 해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아빠가 또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셨는데 이번엔 평소보다 더 화가 나 있으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막무가내로 중국의 역사나 훔치는 미개한 한국의 피가 흐른다며 매를 맞고 있었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돼. 여기서 나가야 해. 그날 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거리로 나오니 세상이 넓어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어디서 자야 할지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모든 게 불안했죠. 처음 며칠은 공원 벤치에서 잤어요. 춥고 배고팠지만 그래도 새아빠의 폭력보단 나았어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학력도 없으니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죠. 결국 작은 국수집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그래도 끼니는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한국 유학생을 만났어요. 그 언니가 국수집에 손님으로 왔다가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말을 걸어주셨죠. 처음엔 경계했는데 언니의 따뜻한 마음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어요. 그 언니가 제 인생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배우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아빠 나라의 언어라 그런지 더 애착이 갔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졌어요. 아빠는 지금 어디 계실까? 나를 기억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죠. 가끔은 울면서 잠들기도 했어요. 상황은 조금 나아졌어요. 국수집 주인 아주머니가 제 사정을 아시고 가게 뒷방을 내어주셨거든요. 비록 작고 좁은 방이었지만 제겐 천국 같았어요.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죠. 그래도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한국어 공부를 했죠. 때론 너무 지쳐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언젠가는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18살 생일 큰 결심을 했어요. 아빠에게 연락해보기로 한 거죠. 사실 무서웠어요. 아빠가 나를 거절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가슴을 쿵쾅거리게 했죠. 그리고 아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몇 년 만에 듣는 아빠 목소리였으니까요. 아빠 저예요. 메이링이에요. 말을 꺼내자마자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아빠도 울음을 참는 것 같았어요. 메이링 정말 내가 맞니? 어떻게 지냈니? 그날 밤 아빠와 오랜 통화를 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제 마음 모든 걸 털어놨죠. 아빠는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오라고 하셨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란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죠. 꿈에서 아빠를 만났는데 아빠가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눈을 뜨고 나서도 그 따뜻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한국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권을 만들고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국수집 주인 아주머니와 한국 유학생 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는 또 눈물이 났죠. 그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긴장됐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거요. 이젠 제 삶을 직접 만들어갈 거예요. 아빠를 만나고 공부도 하고 꿈도 이루고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의 공항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넓고 깨끗한 공간, 최첨단 시설들,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았어요. 중국의 공항들은 작고 더러웠지만 인천공항은 완전 달랐죠. 효율성과 편리함이 눈에 띄게 좋았어요. 입국 절차도 정말 빨랐어요. 중국에서는 보통 오래 기다려야 했는데 여긴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순식간에 끝나더라고요. 직원들도 모두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중국어로 물어봤는데 바로 알아듣고 답해 주시더라고요. 중국에선 느끼지 못한 친절한 서비스였어요. 그때 아빠가 보이더라고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우리 둘 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빠가 저를 꼭 안아주셨는데 그 품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미안하다 메이링 정말 미안해. 아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울면서 대답했죠. 아빠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용서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고속도로는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었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마치 영화에서 본 것 같았죠. 중국의 도시들은 거리에 쓰레기도 많고 노숙자도 많아 냄새도 심하거든요. 서울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세련되고 정돈된 느낌이랄까요? 집에 도착하자 새 엄마와 동생이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새 엄마는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드디어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라고 하셨어요. 동생은 수줍어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죠.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새 엄마가 준비해주신 저녁 식사는 정말 놀라웠어요. 불고기, 김치찌개, 각종 반찬들 중국 음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신선했죠. 특히 김치는 처음엔 좀 낯설었지만 먹다 보니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새 엄마가 한국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발효식품이 많거든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음식만의 독특한 맛과 건강함에 매료됐죠. 처음 며칠은 적응하느라 정신없었어요. 모든 게 새롭고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특히 새 엄마가 한국 문화와 언어를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죠. 메이링 내가 편해질 때까지 천천히 해도 돼. 라고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에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아빠의 지원으로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학원 시설이 정말 좋더라고요. 최신 멀티미디어 장비로 수업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선생님들도 정말 친절하고 열정적이셨어요. 처음엔 한국어가 너무 어려웠죠. 발음도 안 되고 문법도 헷갈리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했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실력이 늘더라고요.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됐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중국어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의 절반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으로 검정고시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최신 태블릿을 사주셔서 전자책으로 공부할 수 있었어요.
중국에선 아직 종이 교재가 많이 쓰이는데 여기선 디지털 학습이 더 보편적이더라고요. 새 엄마는 공부할 때 건강식 간식을 챙겨주셨죠. 동생은 가끔 옆에서 누나 파이팅! 이라고 응원해줬고요. 그런 관심과 사랑이 저에겐 큰 힘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IT 전문가인 진수 오빠를 만났어요. 아빠 회사 동료의 아들이었는데 컴퓨터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니 친구가 됐죠. 진수 오빠가 컴퓨터 기술을 가르쳐주겠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거든요. 진수 오빠를 통해 한국의 IT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게 됐어요. 오지 네트워크, 인공지능, 블록체인 들어본 적 없는 기술들이 이미 일상생활에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중국은 인터넷도 막혀있고 유튜브는 아예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다른 차원이었어요. 특히 삼성, LG 같은 기업들의 기술력에 놀랐죠. 컴퓨터를 배우면서 제 안에 숨어있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코딩이 재미있더라고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성취감이 밀려왔죠. 진수 오빠는 메이링, 넌 재능이 있어. 이 길로 가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뛰더라고요. 한국의 IT 교육 시스템도 정말 좋았어요. 온라인 강의부터 코딩 부트캠프까지 다양한 학습 방법이 있더라고요. 중국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죠. 한국은 더 실용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것 같았어요. 특히 스타트업 문화가 활발해서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었죠. 드디어 검정고시에 합격했어요. 결과를 확인했을 때 눈물이 났죠.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나도 이제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구나라고 느꼈어요. 한국식 파티 문화도 재미있더라고요. 노래방에 가서 다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게 신선했어요. 중국에서의 온갖 서러움이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합격의 기쁨도 잠시, 이제 대학 진학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IT 관련 학과로 가고 싶었죠. 아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아빠는 내 선택을 응원할게.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를 알아보면서 경쟁이 치열하지만 한국은 수시 전형 같은 다양한 입학 경로가 있어 좋더라고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느낀 건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다는 거예요. 길을 물어봐도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가게에서도 항상 웃으면서 대해주셨죠. 중국 사람들은 부자에게만 친절하거든요. 저같이 불쌍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무시를 엄청 하죠. 한국에서 느낀 친절은 뭔가 더 세심하고 따뜻했어요. 특히 정이라는 문화가 인상 깊었어요. 이웃들이 서로 돕고 챙기는 모습이 정말 좋았죠. 한국의 대중문화도 매력적이었어요. K-팝, K-드라마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음악은 중독성 있고 드라마는 스토리가 탄탄하더라고요. 물론 한국 생활이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족들이 이해해주고 도와줬어요. 새 엄마는 메이링, 넌 특별한 아이야. 잘 적응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에 위로가 됐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그리고 새로운 꿈 모든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죠. 이제 대학 입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그 모든 게 기대됐어요. 한국의 발전된 IT 기술을 배우고 모든 순간이 특별했어요. 힘들었던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값지게 느껴졌죠. 가끔 중국에 있는 엄마 생각이 나서 어린 시절의 분노가 문득문득 올라오지만 이제는 제 삶을 당당히 살아갈 용기가 생겼어요. 어느 날 아빠가 갑자기 가족여행을 제안하셨어요. 메이링아, 우리 호주 가볼까? 그 말에 가슴이 떨렸죠. 그동안 못 다녔던 여행을 아빠와 함께 간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근데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더라고요. 여권을 꺼내보는데 중국 국적이라는 게 걸리는 거예요. 호주 여행을 위해선 비자가 필요했거든요. 아빠는 한국 여권으로 쉽게 갈 수 있는데 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제 국적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어요. 중국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지만 이제는 뭔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힘들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죠. 반면에 한국은 이제 제 집 같았어요. 가족들도 있고 새로운 꿈도 생겼고. 고민 끝에 한국 국적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아빠한테 말씀드렸더니 놀라시며 고맙다고 한국인이 되기로 한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내가 행복하다면 아빠도 기쁘단다라는 말에 눈물이 났죠. 아빠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국적 변경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서류 준비하랴 면접 보랴 정말 힘들었어요.
가끔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족들이 힘이 되어줬어요. 새엄마는 매일 밤 서류 정리를 도와주셨고 동생은 누나 파이팅 하며 응원해줬죠. 드디어 오랜 시간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선서식 때는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이제 정말 한국인이 된 거예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죠. 한국인이 되기 위해 운명이 흘러간 건가 싶었죠. 국적을 바꾸고 나니 대학 입학이 제 앞에 놓인 새로운 산이더라고요. 한국 대학 입시가 얼마나 힘든지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주간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힘들 때마다 중국에서의 생활을 떠올렸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생각을 하면 힘이 나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삶이 감사하기만 했어요.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무엇보다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한국에서의 삶은 정말 꿈만 같아요.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이곳이 제 진짜 집이에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으니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앞으로도 이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은 정말 긴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를 그리워하던 그 작은 여자아이가 이렇게 성장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기뻤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아직 미지수예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곁에는 항상 가족이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요. 이런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의 굴곡진 여정을 함께 해주신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앞으로도 저는 이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한국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이게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응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으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게요. 이제 저의 이름은 김미나입니다. 한국 사람이죠.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잘 이겨내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미나 씨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충전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